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자신이 새들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결국 붙잡혔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11시 25분쯤 전주시의 한 주택. 천장과 벽면이 까맣게 그을린 채 타버린 모습인데요. 불을 지른 범인은 다름 아닌 이 집에 새들어 살던 한 남성. 남성은 불을 지른 뒤 주택 관리자인 여성이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까지 막았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결국 연기를 들이마신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5시쯤 시민의 도움으로 남성을 붙잡았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50대 남성은 월세를 냈는데 독촉을 받아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직 경찰관 친구를 살해한 남성의 범행 동기가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술집. 남성 2명이 술집 안으로 들어서는데요. 1시간쯤 지나 일어선 남성들은 서로 계산하겠다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합니다. 지난 14일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현직 경찰관과 살해 혐의를 받는 친구의 모습인데요. 그동안 피의자는 술을 먹고 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우발적 살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한 상황. 유족들은 피해자의 몸에 방어 흔조차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아직까지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채 경찰은 피의자를 살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밤중 오피스텔 건물 안에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오피스텔 현관과 중문 사이에 갇힌 고라니 한 마리. 유리벽에 몸을 부딪히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요. 잠시 후 소방대원의 포획망에 걸려 붙잡히고 맙니다. 오늘 오전 0시 55분쯤 광주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 고라니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다행히 고라니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고라니가 먹이를 찾기 위해 인근 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이 고라니는 정밀검사 등을 통해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야생으로 돌려보내질 예정입니다. 4년 전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에 대해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정부가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재산권과 알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헌재는 위안부 합의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조약이 아니라 외교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해서 이제 그 헌법 소원을 제기했죠. 위헌을 이제 확인해 달라고 하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오늘 이제 결정이 내려졌는데 각하 결정이 내려졌군요. 그렇습니다.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네. 따질 필요조차 없다라는 게 각하 결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국가와 국가, 일본과 대한민국 정부 간의 약속일 뿐이지 이게 마치 법률이 돼서 이 약속을 꼭 모든 국민들이 다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 약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렇게 국가와,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사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런 부분들은 네, 여전히 개인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저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사실 각하라고 해서 그럼 이거 아무것도 결정 내려진 게 없으니까 안 좋은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오히려 네네. 할머님들의 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겁니다. 위안부 합의라는 것 자체가 법률적 효력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위헌의 위헌을 따질 필요가 없다. 예. 법률적 효력이 없다. 법률적 효력이 없다. 예.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헌법 소원이 제기된 지 4년이 지났어요. 4년 됐고요. 예. 2015년 12월에 갑자기 체결이 됐는데 국민들이 당시에 상당히 공분했던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 정부와 체결은 됐고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을 해서 재단을 만들도록 한다. 그래서 화해와 치유 재단이라 재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본에서 100억 원을 받아와서 그걸 이제 할머니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배상금이냐 무슨 보상금이냐 그게 아니고 이 돈에 이상한 이름이 붙었어요. 당시에 치유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치유금을 뭐 1인당 얼마씩 드리겠다. 생존 할머니들은 얼마, 뭐 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유족들에게는 얼마. 그런데 이거 다 안 받겠다고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거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한 겁니까? 그럼 우리가 당한 피해에 대한 배상입니까? 아니고 애매한 돈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이 돈은 돌려주겠다. 예. 재단은 지금 해산됐거든요. 그래서 이 할머니들이 당시에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지도 않은 합의문이고, 그리고 이 돈의 이 어떤 그 정체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청구권을 오히려 막는 기본권 침해 아니냐. 그래서 이때 민변이 생존 할머니들과 예. 또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헌법 소원을 냈던 사안이죠. 예,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제 각하 결정을 내렸고요. 전북 전주에서 이제 끔찍한 방화 사건이 일어났는데 세입자가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군요. 맞습니다. 60대 관리인이 이제 피해자가 된 상황인데 이 세입자가 50만 원이 월세가 좀 밀렸습니다. 그것을 독촉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 불을 질렀다는 것인데 25만 원이에요. 그래서 2달치가 지금 밀린 것으로 보이고, 근데 60대 사망한 이 관리인이 본인 소유가 아니에요. 친동생이 소유한 것을 본인이 관리하던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 이 세입자가 불을 냈다는 사실은 어떻게 발각이 된 겁니까? 일단은 그 이 관리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소유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본인이 집세 50만 원을 냈는데 내지 않았다고 한 거에 대해서 감정을 품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불을 지르는 과정에서 불 질러놓고 안쪽에서 사람이 나오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고 있었나 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서 실제로 자기 동생이 그 건물주예요. 그 여성이 동물주한테 건물주한테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옆집 사람이 우리 집에 지금 불 질렀다. 네네.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은 동생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불 질렀는지를 사망한 사람이 예. 그 적시해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방화 사건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세입자가 그 일부러 이제 불을 질렀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났고요. 또 다른 사건 하나 더 알아보죠. 이제 11년 지기 친구인 현직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이제 검찰에 넘겨졌는데 네. 유족들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로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 피해자가 먼저 술자리를 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나갔다라는 거고요. 가장 결정적인 건 방언이 없다라는 겁니다. 서로 아는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요, 심리적으로 내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언이 나타났는데 이 피해자의 경우는 얼굴 외에는 거의 몸에 상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도된 상황 속에서 찔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유족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뭐 유족 특히 이제 아내는 남편 몸에 방언이 없는데 우발적인 살인은 아니다. 이런 일방적인 어떤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